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장기적으로 상향 추세를 그려가는 건데 지금 시장 온도를 재보자면 더운 기운이 약간 있지만 애매한 느낌? 오늘의 키워드 바로 미적지근 코스피입니다. 양시장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42% 올라서 2,388.35포인트, 코스닥도 0.04% 소폭 올라서 802.53포인트였습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전격 인수하면서 은행권의 불안이 진정됐지만 시장이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무리된 건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졌기 때문인데요.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원 10전 오른 1,311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가 이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5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역시도 8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1,141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떠받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보시면 이날 개인이 1,961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644억 원, 기관이 14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17% 상승해서 종가 6만 300원, LG에너지솔루션 0.37% 올라 종가 54만 6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 바이오로직스까지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12% 떨어져 종가 8만 3,600원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37% 약세로 종가 80만 9천 원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0.28% 올라 종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체크하셔야겠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기술 발전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반도체 투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비엠이 0.25% 올라 종가 20만 4,500원, 에코프로가 4.2% 강세로 종가 42만 원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3% 하락하면서 마감가 6만 4,400원이었고요. LNF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1.1% 올라서 종가 22만 7천 원이었습니다. 한편 HLB는 다음 달 열리는 미국의 암연구학회에서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가는 3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는 비철금속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은행과 전기 제품이 시장 대비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이번 주에 비철금속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CRMA 초안이 발표됐고 밸류체인상 광물과 리사이클, 배터리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양극재 원재료인 리튬이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엔터 업종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의 상승을 마감했죠. 2차 전지 관련주 어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약세였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게임 업종은 중국이 27개 외국 게임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는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또 이뤄진 일인데 지금 표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게임에 걸어잠갔던 빗장을 풀면서 이제 국내 게임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 IP 활용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한빛소프트의 클럽 오디션 지식지상권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그리고 넷마블의 7개의 대죄 등 5개 게임 업체의 게임들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넥슨 게임즈와
넷마블 N2, 그리고 N픽셀, 스마일게이트 RPG, 슈퍼크리에이티브, 카밤 등 6개 게임 업체의 6개 국산 게임이 중국 수입을 허용받은 바 있습니다. 판호 발급 소식에 넥슨게임즈와 데브시스터즈가 어제 장중에 급등을 하기도 했죠. 연초 이후의 게임주 주가 상승률 나쁘지 않습니다. 넥슨게임즈가 28.96%, 네오위즈홀딩스가 28.45% 상승한 상황이고요. T3가 20.86%, 한빛소프트가 10.2%, 그리고 드래곤플라이와 넷마블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의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게임 시장을 규제하면서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 게임 수준도 높아져서 판호 발급만으로는 흥행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저렴한 가격에 갚는 공매도. 이달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15일까지 1,543억 원 정도로 이달 초였던 660억 원 수준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보통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가 빠진다는 인식이 크죠. 그런데 올해 지수와 공매도 거래 비중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이 오를 때도 공매도 규모가 늘어난 경우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공매도가 많았던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다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가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숏커버, 즉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애초에 빌렸던 판 주식을 다시 샀고,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 주가가 오르는 이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지만 향후 2차 전지처럼 숏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예를 들면 화장품이나 여행 같은 리오프닝주, 바이오와 테크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익이 하향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미래 이익을 선행하는데 이 이익 추정치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하향돼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은 오히려 최근에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종목들이 반등 구간에서는 상승세가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처럼 숏커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으로는 리오프닝에서는 호텔신라,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테크에서는 원익 IPS와 유진테크, 그리고 게임과 엔터에서는 넷마블과 YG 엔터테인먼트를 픽했습니다. 향후 숏커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